그날 저는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모른 채로 2호선 지하철 안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체온, 땀 냄새, 형광등의 차가운 빛, 제품에 안긴 어머니는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약하게, 너무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검은 가죽 지갑. 또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들렸다기보다는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 박동처럼 또렷하게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지갑과 어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2초? 아니, 1초였을지도 모릅니다. 제 몸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니를 좌석에 조심스럽게 기대어 앉히고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가죽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제가 평생 만져본 지갑 중 가장 비싼 것이었을 겁니다. 강민준 상무 대성그룹 전략기획본부. 금방 명함이 보였습니다. 재벌. 문이 닫히려는 순간 저는 뛰쳐나갔습니다. 저기요.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그가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을 때 뭔가 전류 같은 것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하지만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 어머니는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 누군가 쓰러져 있다는 걸. 괜찮습니다. 이거 먼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을 내밀었지만 그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어머니가 더 급하셨을 텐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어머니보다 낯선 사람의 지갑을 먼저 챙겼을까요? 그냥 당연한 일인 것 같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저는 왜 그랬을까요? 하지만 묘하게도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 남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걸. 3일 후, 저는 그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유리로 된 거대한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부셨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멋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라했습니다. 낡은 패딩, 청바지, 운동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가도 될까? 저 사람한테 이 돈을 돌려줘도 될까? 손 안에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5만 원. 그날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그에게 빌렸던 택시비였습니다. 한 달 동안 모았습니다. 하루에 2,000원씩 밥을 거르고 버스비를 아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의심을 읽었습니다. 이런 곳에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저 강민준 상무님을 뵈러. 약속 있으세요? 아니, 그게.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수트를 입은 강민준.
제 심장이 또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쾅쿵쾅. 마치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저기,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갑을 돌려드리면서 택시비를 빌렸었죠.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가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지우입니다. 박지우 씨,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십니까?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쁜 사람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의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눈빛과는 달랐습니다. 박지우 씨, 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습니까?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커피, 그가 저한테 커피를 제안한다고? 괜찮습니다. 제가 이런 곳에, 아닙니다. 제가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고 택시비도 이렇게 받는 건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반. 어머니 병원은 오후 2시였습니다. 시간은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사 1층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커피 향이 났습니다. 제가 평소에 마시는 1,000원짜리 믹스커피와는 다른 진한 향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간병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파킨슨병이세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힘드시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어머니는 제 전부예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 이런 맛이구나. 강민준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기업 인수합병 쪽 일을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회사를 사고 파는 일이죠. 대단하시네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평생 상상도 못할 세계였습니다.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길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이 사람, 외로운 사람이구나. 정해진 길이라니요? 제 아버지가 대성그룹 회장입니다. 강태준, 역시, 그럼, 재벌이시네요. 네, 그렇게 불리죠. 하지만,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재벌이라는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선택할 수 없는 삶이니까요. 사랑도, 친구도, 심지어 점심 메뉴조차도 누군가 정해줍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강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지갑을 돌려받고 고마워하셨잖아요. 저한테 커피도 사주시고요. 나쁜 사람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외로움, 그리고 간절함. 박지우 씨, 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요. 이 사람이 저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좋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미소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30분, 때로는 2시간. 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좀 나아지셨어요. 오늘은 혼자 숟가락을 드셨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입니다. 민준 씨는요? 오늘 회의는 어떠셨어요? 지겹습니다. 숫자와 계약서만 보다 보면 제가 사람인지 기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쉬세요. 여기서 저랑 커피 마시면서요. 그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좋은 아픔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걸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 씨, 오늘 시간 돼요?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에요? 그냥 같이 산책하고 싶어서요. 한강 어때요? 한강. 둘이서? 좋아요. 2시에 여의도에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데이트인가?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칙칙한 피부, 거친 손, 이런 모습으로 가도 될까? 하지만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화장품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강공원, 하늘은 잔뜩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이 아닌 청바지와 코트를 입은 그 평범한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멋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날씨가 안 좋네요.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곧 비 올 것 같은데. 괜찮아요. 우산 가져왔어요. 그가 웃으며 가방을 두드렸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그가 제 옆에 있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지우 씨, 네.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재벌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로요.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제 옆에 있는 강민준 씨가 좋아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 이 사람 지금 울 것 같은 얼굴이다. 지우 씨는 꿈이 있어요? 꿈이요? 있었습니다. 목공소요. 목공소를 차리는 게 제 꿈이에요. 목공소? 네. 아버지가 목 쑤셨거든요. 아버지 손에서 나무가 의자가 되고 테이블이 되는 걸 보면서 자랐어요. 아버지 얘기를 하니 목이 메었습니다.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도 그런 걸 만들고 싶어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따뜻한 물건들을요. 멋진 꿈이에요. 민준 씨는요? 꿈이 뭐예요?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찾으면 되잖아요. 이제 와서요? 네. 지금부터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사람, 얼마나 외로웠을까. 민준 씨, 늦은 건 없어요. 꿈은 언제든지 꿀 수 있어요. 그 순간, 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아! 그가 재빨리 우산을 폈습니다. 하지만 우산은 작았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붙어 앉아야 했습니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어깨가 닿았습니다. 팔이 스쳤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쿵쿵쿵쿵. 비 많이 오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많이 와요. 그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우산을 두드리는 빗소리, 강물에 떨어지는 빗소리. 지우 씨, 네, 저, 지우 씨를 좋아합니다. 꽝,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좋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아니,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제가 지우 씨를 좋아한다는 걸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 저도 제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저도 좋아해요. 정말요? 네. 처음엔 그냥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꾸 보고 싶어지고 민준 씨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이게 사랑인가 봐요. 그의 손이 제 볼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가웠던 그의 손이 이제는 따뜻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키스 하려는 건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아, 뜨거웠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빗속에서 우리는 키스를 했습니다. 제 첫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내일 아버지가 날 부르셨어.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어.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좋은 예감이야. 괜찮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응, 고마워, 지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걸. 다음 날 밤 10시,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야, 어디야?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만나자. 제발. 서울역 앞. 저는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였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는 민준. 민준 씨.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안아왔습니다. 꽉. 너무 세게 안았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지우야, 나 회사 그만뒀어.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인연을 끊었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왜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헤어지라고 했어. 당신이랑 헤어지든지 회사를 나가든지 선택하라고. 나는 당신을 선택했어. 아니, 미쳤어요? 왜 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랑하니까. 그가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선택했어. 후회 안 해. 단 1초도. 안 돼.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저 때문에 모든 걸 버렸어. 민준 씨. 저는 그를 꽉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서울역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민주는 제 원룸으로 들어왔습니다. 5평, 전기장판, 작은 책상, 옷장 하나. 제 전부였습니다. 좁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 당신만 있으면.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그날 밤
우리는 전기장판 위에 앉아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 하나에 라면 2개. 맛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맛있어. 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생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걸. 미안해요. 이런 것밖에 못 해줘서. 민준 씨, 응?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뭐든 행복해. 창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좁은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우리의 체온으로.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주는 취직이 안 됐습니다. 면접을 수십 번 봤지만 모두 불합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요, 민준 씨. 천천히 찾으면 돼요. 지우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우리 같이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힘들었습니다. 저 혼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간병 일을 하루 12시간씩 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민준 앞에서는 웃었습니다. 오늘 어땠어요? 괜찮았어. 조금 피곤하긴 한데. 거짓말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나 편의점 알바하려고. 네. 야간 근무. 시급 9,860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재벌이었던 사람이 편의점 알바를? 민준 씨,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좋은 곳 나올 거예요.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당신만 고생시킬 수 없어.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나도 뭐라도 해야 해. 민주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저는 낮에 간병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2시간밖에 못 만났습니다. 민준 씨, 밥 먹었어요? 응.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었어. 맛있었어요? 응. 괜찮았어.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은 날마다 찢어졌습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6개월 후,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의식이 없으세요. 숨도 약하게 쉬세요.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침착하세요. 침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 제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보호자분, 뇌출혈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네. 네, 해주세요. 제발. 어머니는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저 병원에 있어요. 뭐,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금 간다. 거기서 기다려. 민준이 도착했을 때 저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지우야. 그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는 수술 중이에요. 제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뇌출혈이래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대요. 안 돼. 어머니까지 잃으면. 저는 민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 강하셔. 꼭 깨어나실 거야.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시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예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깨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수술비와 입원비가 2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2천만 원. 제 통장에는 8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어떡하죠?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떡해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해결할게.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떡해요? 아버지한테 연락할게. 안 돼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민준 씨가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괜찮아. 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생명이 더 중요해. 내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안 돼.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람이 또 저 때문에. 민주는 6개월 만에 회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만 빌려주십시오. 침묵. 조건이 있다. 그 여자랑 헤어져라. 그리고 회사로 돌아와라.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민준 씨는 지우야.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복도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준의 계좌로 2천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지우야, 돈 들어왔어. 정말요? 응, 아버지가 조건 없이 보내주셨어. 조건 없이? 민준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건 없다. 그냥 주는 거다. 넌 이미 선택했다. 그냥 잘 살아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지우야, 아버지가.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울지 마요. 회장님도 민준 씨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습니다. 한 달 후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2달 후에는 퇴원하셨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네, 어머니.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어? 그날 밤 민준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같이 나가자. 어디요? 한강. 새벽 4시. 한강대교 위.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네. 이거 내가 만들었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빨간 실로 만든 반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실반지? 응. 돈이 없어서 진짜 반지는 못 사고 이것밖에 못 만들었어. 그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 진심이야. 지우야, 나와 결혼해 줄래? 쿵.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난해. 앞으로도 힘들 거야. 하지만 약속할게. 평생 당신만 사랑할게. 당신을 웃게 만들게. 네.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네.
민준이 제 약지에 실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빨간 실이 제 손가락을 감쌌습니다. 저도 민준의 손가락에 실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사랑해요, 민준 씨. 나도 사랑해, 지우야.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 순간 해가 떠올랐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강이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아, 행복하다.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돈도 명예도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1년 후,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주는 작은 목공소에 취직했습니다. 저도 그 목공소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나무 어때? 좋은데? 이걸로 의자 만들어 볼까? 응. 매일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잤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민준이 쓰러졌습니다. 민준 씨, 민준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응급실, 급성 백혈병입니다. 의사의 말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치료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민준 씨, 제발. 항암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민준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었습니다. 괜찮아, 여보. 금방 나을 거야.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당신은 꼭 나을 거예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3개월 후, 민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지우야. 네,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과 함께 한 시간들이 다 행복했어요. 단 1초도 후회 안 해요. 고마워. 그가 제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사랑해, 지우야. 저도 사랑해요. 어느 날 새벽, 심전도 소리가 멈췄습니다. 환자 심정지, 의료진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시각 오전 3시 27분. 아니, 안 돼요. 민준의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씨, 깨어나요. 제발, 깨어나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민준 씨, 저 아직 사랑한다는 말 못했어요.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사랑해요. 제발 깨어나요. 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안한 얼굴로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를 두고 가요? 장례식? 빈소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강태준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그분은 민준의 영정사진을 오래 보셨습니다. 잘 가거라,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민준의 유골을 안고 인천 바다로 갔습니다. 겨울 바다였습니다. 회색 하늘, 회색 파도, 모든 게 슬펐습니다. 유골함을 열었습니다. 바람에 제가 날아갔습니다. 민준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요. 종이배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만들어준 종이배에 편지를 적었습니다.
민준 씨 사랑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종이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천천히 떠내려갔습니다. 손가락에 실반지를 만졌습니다. 빛이 바랜 빨간 실. 보고 싶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를 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쳤습니다. 종이배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준 씨, 저 어떻게 살아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고요? 1년 후 봄, 한강 벚꽃길,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작은 목공소가 있습니다. 오늘도 서서 제가 만든 목공소입니다. 매일 이곳에서 나무를 만집니다. 의자, 테이블, 작은 소품들, 민준이 꿈꿨던 것들을 제가 만듭니다. 창가에는 종이배 모빌이 흔들립니다. 손가락에 실반지를 만지며 미소 짓습니다. 민준 씨, 잘 살고 있어요. 그때였습니다. 응애.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모차 안에서 아기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아니,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이 죽은 후 알게 됐습니다. 제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걸. 민준아, 저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왔어. 응? 아기가 웃었습니다. 민준과 똑같은 눈, 민준과 똑같은 미소,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 씨, 우리 아들 봐요. 당신 닮았어요. 아기를 꽉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 민준 씨가 제 곁에 있구나. 민준 씨, 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요. 우리 아들로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아기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편지를 썼습니다. 민준 씨, 오늘도 서서 살아가고 있어요. 당신이 제게 남긴 사랑으로요. 우리 아들이 자라고 있어요. 당신 눈을 닮았어요. 당신 미소를 닮았어요. 아들한테 말해줄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는지,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지,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당신이 했던 말을 떠올려요. 꿈은 언제든지 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꿈을 꿔요.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꿈을,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계속 서서 살아갈게요. 사랑해요, 민준 씨. 이 말을 매일 할게요. 우리 아들한테도 매일 말해줄게요. 아빠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오늘도 서서 당신을 사랑하며. 마이너스 지우가 편지를 종이배에 넣어 창가에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종이배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민준이 대답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해, 지우야.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 위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유모차에서 아기가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저는 아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민준 씨, 저희 잘 살게요. 당신 목까지 행복할게요.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사랑은 계속됩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기억을 안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아이를 품고 우리는 오늘도 서서 살아갑니다.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서서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 사랑이 새 생명이 되어 우리 곁에서 숨쉽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서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서서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